자, 이 생명 시스템, 지구 시스템 했고 방금 전에 생명 시스템 보겠습니다.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는 세포예요. 세포가 모여가지고 다양한 생명 활동을 합니다. 세포 혼자서도 생명 활동이에요. 세포 혼자서. 세포가 잘 살아남아야지 나도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세포는 하나의 생명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포 혼자서도 생명 시스템으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는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요.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되는데, 이거는 동물이랑 식물이랑 이게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동물이나 식물에서는 이제 그 식물은 조직계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기관은 기관계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요 구성 단계는 그대로이고, 세포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고, 적혈구도 하나의 세포야. 상피세포, 여육세포, 입살세포 이런 것 등이 있다. 조직은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의 모임이고, 결합조직, 상피조직, 울타리조직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 좀 중요한데, 조직이 모여가지고 고유한 형태를 갖춰야 되고,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 단계를 말합니다. 심장, 입, 위, 줄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개체는 이제 그런 것들이 기관계나 조직계 이런 게 모여서 하나의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생명 활동하는 하나의 생명체를 개체라고 하죠. 근데 동물체랑 식물체는, 동물체는 기관계라고 하는 게 특별하게 있고, 식물체는 조직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조직계.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라고 하는 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세포의 구조와 세포 소기관의 기능. 좀 더 많이 구체적으로 배우는 거야, 세포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는. 세포는 하나의 이제 구조적, 기능적 단위인데, 자, 중학교 때는 그냥 핵이 있고, 이 정도? 핵이 있고, 세포막이 있고, 엽록체 미토콘드리아까지는 배워요. 그쵸?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이런 게 있다. 이런 거 배우는데, 실제로 좀 더 복잡해. 핵이 있고, 핵 주변에 이렇게 뭔가 길 통로 같은 게 있어요. 통로 같은 게. 이게 소포체라고 하는데, 소포체는 만들어진 물질 같은 게 이동하는 거예요. 소포체는. 그 다음에 소포체 보면은 뭐가 점점점이 막 있어요. 근데 소포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데도 막 퍼져 있어요. 그쵸? 점점점이. 점점점이 엄청 중요한데, 점점점을 리보솜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요 점들이 다 리보솜이야, 점들이. 리보솜이 단백질을 만드는 그런 세포 소기관이에요. 리보솜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 점들이. 소포체는 운반작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핵에는 이제 DNA 이런 게 들어있어서 생명활동을 컨트롤하죠.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소기관이고, 골지체라고 하는 거는 세포가 만들어서 이 세포 바깥으로 분비해야 할 때가 있어. 얘가 예를 들어서 무슨 이자 세포다. 그러면은 이자에서 만드는 소화액 같은 거를, 소화 효소 이런 거를 바깥으로 내보내야 될 때가 있어요. 내보낼 때 골지체에서 골지 소낭이라는 걸 쌓아가지고 내보내요. 골지체는 이렇게 세포 바깥으로 분비할 때 필요하고, 소포체는 세포 내를 이동할 때,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만들 때, 그 다음 핵에는 이제 유전 정보가 담겨 있고요. 세포 질이라고 하는 건 사실 세포 소기관 다 포함하는 그런 용어야. 세포 소기관을 다 포함해서 세포 내에 있는 물질들, 그런 거 다 합쳐가지고 그냥 세포 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식물 세포는 마찬가지로 리보솜 똑같이 있고, 소포체도 있고, 골지체도 있고, 미토콘드리아도 있는데, 엽록체는 식물만 있는 거예요. 식물만. 그 다음에 세포벽도 식물만 있는 거예요. 세포막은 이제 같고요. 액포도 식물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동물 세포도 액포가 있는 세포가 있어. 그래서 액포는 식물만 있는 건 아니고요. 물론 식물에서 크게 발달하죠.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노폐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영양분이나 이런 걸 저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식물한테서 크게 발달하는 거는 맞지만 동물에도 있는 그런 세포가 있습니다. 자, 세포 소기관. 핵은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둥근 공 모양이고 가장 잘 관찰이 되는데 유전물질인 DNA가 들어있어요. DNA. 자, 그래서 그걸로 단백질을 합성하게 하고, 자, 그 단백질을 가지고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는 막으로 쌓여 있다. 이것도 좀 중요한데, 핵도 막으로 쌓여 있고요. 미토콘드리아도 막으로 쌓여 있고, 엽록체도 막으로 쌓여 있어요. 근데 리보솜은 막으로 쌓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막으로 쌓여져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겠고,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로 산소를 이용해 유기물을 분해해서 생명활동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생산한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생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식물이고 동물이고 다 있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는 동물만 있는 게 아니다. 엽록체는 광합성하는 식물 세포에 있으면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로 빛에너지 흡수하여 이산화탄소와 물로 포도당을 합성한다. 자, 그래서 엽록체는 빛에너지 이용해서 포도당 화학에너지 형태로 바꿔놓는 거고, 미토콘드리아는 이 포도당을 분해해서 다시 화학에너지를 바꾸는데, 이 화학에너지는 ATP라고 하는 물질을 만드는 데 쓰는 건데요. 이게 더 간편한 화학에너지야. 그러니까 둘 다 화학에너지인데 모타로 바꾸는 건 쉽지만 ATP는 우리가 손쉽게 바로바로 다른 에너지를 바꿀 수가 있어요. ATP는. 그래서 포도당에 있는 화학에너지를 ATP를 만들면서 다른 화학에너지로 전환하죠. 근데 여기서 사실 이것도 바꾸지만 열도 나오긴 해. 열 에너지도 나와. 그래서 체온이 유지가 되죠. 아무튼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을 하는 기관이다. 리보솜 작은 알갱이고요. 막으로 쌓여있지 않다. 막으로 쌓여있지 않고 얘는 DNA 유전 정보가 오면 그걸 이용해서 단백질 합성하는 장소입니다. 단백질을 리보솜에서 합성한다. 엄청 중요해. 소포체는 막으로 된 미세관이 구불구불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핵막과 연결되어 있고, 주로 뭐 하는 거냐? 운반작용, 세포 내에서 운반합니다. 다른 부위로 운반합니다. 근데 일부 소포체에서는 지질을 합성하기도 한다. 소포체에서 지질을 합성하기도 한다. 골지체는 막으로 쌓인 납작한 주머니가 여러 층으로 포개져 있는데 소포체에서 운반된 단백질과 지질을 저장하거나 변형한 후 막으로 쌓아서 세포 바깥으로 이제 분비를 하죠. 그런 게 골지체 역할이다. 핵에 있는 유전 정보를 가져다가 리보솜이 단백질을 만들면 소포체 내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골지체를 전달해주면 골지체가 골지 소낭에 쌓아가지고 분비를 하는 거예요. 알 것 같지요? 자, 그 다음에 액포도 막으로 쌓여있는 주머니 모양이고 물, 색소, 노폐물들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성숙한 식물 세포에서 크게 발달한다. 나중에 과일 같은 거 익으면 더 단맛 나고 이러는데 그런 게 이제 액포가 발달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 겁니다. 자, 세포막은 세포 전체를 둘러싸여 있는 막으로 세포 형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생명활동을 위해 끊임없이 외부와 상호작용한다. 세포 안팎으로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 세포막에서 조절을 합니다. 세포벽은 조절하는 건 아니고 세포벽은 그냥 다 왔다 갔다 하는데 두꺼워요. 그래서 얘가 세포 형태를 유지를 해줍니다. 세포 보호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세포벽은 출입을 조절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전투가성 막이다 이렇게 말해요. 전투가성 막이고.
그래서 그냥 이제 그 세포벽은 그냥 형태를 유지한다라는 거. 식물이 딱딱한 이유가 이 세포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가 딱딱하잖아. 세포벽이 잘 있어서 그런 거고요. 사람은 세포벽이 없으니까 흐물흐물한 거지. 흐물흐물한 대신에 뼈대가 있잖아, 뼈대. 뼈대에 붙어서 이제 살들이 있는 거고, 나무는 이 뼈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포벽이 그 형태 유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세포 소기관들의 역할, 핵은 생명활동의 조절, 엽록체 광합성은 얘기 안 했네. 하여튼 광합성 하죠, 당연히. 미토콘드리아 세포 호흡,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 세포체는 물질 운반, 골지체는 물질을 분비를 한다. 자, 세포막의 구조와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242쪽에 뭐 관련된 문제 잠깐 풀고 갈게요. 1번부터 3번까지, 1번, 2번, 3번까지만 하면 되겠네.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풀고 가겠습니다. A는 이제 세포가 모인 거니까 조직이지, 조직. 그쵸? 조직이고, 이거는 기관이고, 이거는 기관계고요. 식물체는 없고 동물체만 있는 거는 C고, 기관계. 자, 세포의 생명활동 조절하는 세포 소기관은 B입니다. B. 이름도 쓰라고 되어 있네요. 핵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E고요. 모양 아셔야 됩니다. 저런 그림을 아셔야 되고, 이거 미토콘드리아라고 하지. 다음 세포에서 단백질이 합성되어 분비되기까지의 과정이다. 자, 기억에서 리을에 해당하는 세포 소기관의 기호와 이름. 유전물질이 저장되어 있다. 유전물질 저장되어 있는 곳은 핵이고, 기호도 쓰라고 되어 있군요. B 써야겠네, B. 그 다음에 니은은 아미노산이 결합하여 단백질을 합성한다. 단백질 합성하는 건 리보솜이고, A네요, A 리보솜. 자, 그 다음에 그 단백질은 디귿을 통해 리을로 운반된다. 디귿은 소포체일 거고, 소포체는 여기서 그림이 C네요, C. 그 다음에 리을에서 이제 변형이 돼서 분비된다. 분비되는 것은 지금 D고요. 골지체라고, 골지체. 골지라는 사람이 발견했겠지, 골지체. 자, 광합성이 일어나는 세포 소기관은 C고, 모양 알아야 됩니다. 저렇게 생긴 애고요. 엽록체. 자, 세포 소기관 C와 D의 공통점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시고, C와 D. 얘는 둘 다 막으로 쌓여 있고 에너지 전환에 관여합니다. 에너지를 저장하냐, 뭐 에너지를 이제 만들어내느냐 이런 거고, 물질 이동에 관여하는 건 아니고, 세포 형태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세포 형태는 세포벽이나 세포막인데 아니죠? 기억은 자, 몇 쪽이냐? 234쪽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세포막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공부하는 건데,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들이 이동을 해요. 근데 확산과 삼투라는 방식으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크게 보면은 이제 사실 삼투도 확산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긴 하는데, 어찌됐건 확산이나 삼투 현상으로 이제 설명할 건데, 확산의 정의는 분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이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이 확산이야. 확산이 되려면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야 돼요. 확산이 그게
근데 농도라고 하는 거는 근데 용질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긴 해요. 용질 입장에서. 용질이 많이 녹아 있으면 농도가 높은 거고요. 용질이 적게 녹아 있으면 농도가 낮은 건데, 이게 스스로 운동해서 퍼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거 중요한데, 이게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이동시키는 것도 있고, 근데 확산은 그냥 냅두면 그렇게 되는 거, 알아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확산은 에너지가 필요한 이동이 아니다. 그 다음 확산은 분자가 작으면은 빠르게 일어나고, 온도가 높을 때 빨리 일어나고, 농도 차가 클 때 빨리 일어나요. 확산은. 자,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을 때 각 물질은 다른 물질의 농도에 관계없이 그 물질의 농도 차이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확산한다. 뭐 요거는 뭐 그런 거고 진짜로.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가 그 온몸을 돌고 왔어. 그럼 혈관에 이산화탄소가 많아. 이산화탄소는 여기가 고농도야, 고농도. 그 다음에 페포는 이제 그냥 공기 중에 있는 건데, 그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적어. 그래서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근데 페포에는 산소가 뭐 21% 있으니까 산소가 많아. 고농도야, 고농도. 근데 얘 돌고 온 정맥, 대정맥, 그 다음에 폐동맥 타고 온 얘는 산소가 적어요. 산소가 저농도야, 저농도. 그래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이 되어서 들어와요. 이해 가세요? 자, 세포막을 경계로 세포 안팎의 농도 차에 따라 물질이 확산이 되는데, 자, 뭔가 좀 어려운 말 써 있는데, 세포막의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확산된다. 이거 딴 데 보고 있나 내가? 요거 안 했구나. 어쩐지. 234쪽 다시 할게요. 세포막의 구조를 알아야죠. 자, 세포막은 인지질과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그 인지질은 인산과 지질로 되어 있어요. 얘가 인지질인데 여기가 인산이야, 인산. 요 밑에 부분이 지질이고. 그 인산이 들어있는 부분은 극성이 있어가지고 친수성이야, 친수성. 얘는 친수성이 아니고 얘는 소수성이에요. 소수성은 물 싫어한다 이 소리야. 근데 우리 몸에는 안팎으로 다 물이 있는 거야, 물. 여기도 있고 물도 여기도 있고. 그래서 물하고 친한 쪽은 물 쪽을 향해 있는 거고, 안 친한 애들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뭐가 박혀 있어, 단백질 같은 게. 단백질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인지질 이중층 통과 못하는 애들을 막 통과시켜요, 여기. 그래서 단백질은, 세포막은 인지질과 단백질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세포막의 구조,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게 세포가 지금 점점 막 커지는 거거든, 나중에.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딱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거 이제 유동 모자이크 구조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옆에 세포막의 유동성. 이게 유동성이 있고, 단백질도 유동성이 있다. 단백질도 유동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유동 모자이크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라고 해요.
아까 전 선생님이 세포벽은 그냥 전투가성막이라고 했고 아무나 그냥 다 통과하는 거고 세포막은 꼭 필요한 것만 통과를 시키는 거야. 이게 선택적 투과성의 막이라고 합니다. 뭐지 이거? 응? 자, 봐봐요. 인지질 그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 이거 아셔야 돼. 그래서 세포막을 그 통과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고 하나는 확산, 하나는 삼투고요.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퍼져나가는 거고 잉크가 퍼져나갈 때도 많은 데에서 적은 데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 자연스럽게. 자, 봐봐 이제. 그런데 인지질 이중층을 그냥 통과하는 애가 있고 못 통과하는 애가 있어요. 통과하는 애들은 입자가 작아야 돼. 입자가 작고 그 다음에 무극성이어야 돼.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해서 확산되는 애들은 산소나 이산화탄소, 에탄올, 글리세롤 등 지용성 물질은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한다. 일단 산소나 이산화탄소는 좀 작은 편이고 그 다음에 요 지질 안쪽이 있잖아요. 인지질에서 요 안쪽이 물하고 안 친해. 그래서 물하고 안 친한 애들은 여기를 그냥 지나가요. 분자가 크거나 작거나 농도차가 크면은 빠르게 확산이 됩니다. 세포와 모세혈관에서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 지질 성분에서 호르몬 흡수 등이 있다. 근데 너무 등치가 크거나 아니면은 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단백질이 왜 박혀있냐면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시키려고 하는 거야. 응? 포도당은 등치가 크기 때문에 여기 직접 못 들어가고요. 단백질 통로를 이용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애는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할 수도 있고 어떤 애는 단백질이 꼭 필요하다. 근데 이게 특정 단백질만 통과시켜. 특정 단백질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 필요한 애들만 이제 통과시키기 때문에. 확산은 언제 빠르냐면 확산은 이제 농도차가 많이 나면 빠르게 되는데 크기가 작은 애들은 인지질을 통과하는데 이온은 원래 크기가 작기는 해. 작긴 한데 전하를 띠고 있어서 그 인지질 이중층의 안쪽에 있는 그 지질 애들이랑 친하질 않아.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온과 같은 애들은요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를 못해. 그러면 어떻게 통과하냐? 단백질 그 막단백질을 이용해 통과한다라는 거. 막단백질을 이용해서.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 운반에 관여하는 단백질이 달라요. 그 단백질은 특정 물질만 통과를 시킵니다. 선택적으로. 그 다음에 물질 운반에 관여하는 세포막의 단백질은 조건에 따라 열리거나 닫혀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이 조절을 할 수가 있다. 자, 삼투라고 하는 거는 물의 이동을 말하는 건데 용질이 못 지나가면 농도 차를 줄이기 위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거예요. 용질이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물이 이동합니다. 자, 근데 이게 고농도냐 저농도냐는 이제 용질 입장에서 설명하는 용어야.
굳이 물 입장에서 따지자면 물이 여기가 고농도인 거예요. 알고 보면. 근데 용어 자체를 용질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용질이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만약에 이 반투막이 없으면 얘가 일로 오게 돼 있어. 확산돼가지고. 반투막이 있기 때문에 물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도가 낮은 용액이 있고 농도가 높은 용액이 있는데 물이 이렇게 가 일로. 얘가 높아지고 얘가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또 압력차가 생기죠. 그래서 요 정도의 압력차를 삼투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정도의 압력차를. 이걸 삼투압이라고 하고, 요런 그 이동 방법을 삼투라고 삼투. 자, 삼투에 얘 배추에 소금을 뿌려. 그럼 바깥에가 고농도예요. 그럼 배추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와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건포도는 지금 바짝 말랐어. 근데 건포도 안에 그 당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물에다가 담가 놓으면 물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왜냐면 안쪽이 더 고농도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생선은 소금에 왜 절여 놓냐면, 물론 뭐 소금에 절이면 좀 짭짤하니 맛있을 수는 있는데 세균들이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균이 거기서 딱 있다. 그러면 바깥에가 고농도야. 그러면 세균 내 몸에 있는 세균에 있는 수분들이 빠져나가요. 그럼 세균 죽어. 세균 못 살아. 그래서 뭐 잼이나 이런 거 되게 단 거 이런 거는 유통기간 되게 길어요. 어차피 세균이 못 살아가지고. 잼은 좀 오래돼도 그냥 먹어도 돼. 뭐 안 상하는 세균이 못 삽니다. 그런 것들도 염장하는 이유가 있다. 염장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삼투 현상으로 이렇게 돼. 바깥의 농도가 높으면 물이 빠져나와 이렇게. 근데 이 그림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빠져나가는 게 더 많다라는 뜻이에요.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렇게 쭈글쭈글해지고, 등장액이라고 해서 이제 이 적혈구 내부의 농도랑 외부 농도랑 똑같으면은 들어가고 나가는 게 똑같아가지고 그 적혈구 모양에 변화가 없고요. 만약에 저장액,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용액에 집어넣으면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나중에 터져요. 그러면은 이 적혈구 터져. 용열 현상이라고 해서 적혈구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체내에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데, 만약에 물을 너무 많이 먹었다. 예를 들어서. 그 농도가 낮아져가지고, 너무 낮아져가지고 얘가 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도 조절하는 거야. 물 많이 먹으면 소변 많이 나와요. 그래야지 농도가 딱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장액에 넣으면 들어오고, 등장액은 들어오고 나가고 똑같고요. 고장액에 넣으면 이제 고농도에 있는 그 용액에 넣으면은 물이 빠져나와서 쭈글쭈글해진다. 식물 세포도 똑같긴 한데 차이점이 터지지는 않아. 왜냐면 얘는 세포벽이 있어가지고, 세포벽이 있어서 터지지는 않아. 얘는 동물은 터지기도 하는데, 요거는 나가고 들어오고 똑같은 거고, 요거는 이제 소금 같은 거에 절이게 되면은 빠져나가는데, 요 세포가 세포벽이랑 세포막이랑 분리가 돼요. 이런 게 가끔 보입니다. 현미경으로 보다 보면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를 세포막 이렇게 쭈그러들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야. 이게 분리가 되는데, 그런 거를 원형질 분리라고 합니다. 이거를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요. 농도가 너무 높으면. 좀 시들어있는 채소를 물에 담가 놓잖아. 그럼 물이 들어가. 그럼 얘가 탱탱해져. 얘가 탱탱해져서 더 신선해지는 거죠. 그런 것이고, 세포막을 통한 물의 이동. 그러네.
아쿠아포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걔는 세포 물을 이동시키는 그런 단백질이네요. 자, 그래서 세포의 생명활동과 세포막의 이해. 자, 그래서 이제 세포막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거를 조절한다는 거죠. 세포막. 산소나 포도당 이런 게 들어가고 이제 이산화탄소, 물 이런 게 나가고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거를 세포막이 조절을 해주고 있다. 이야기는 다 한 것 같은데, 자, 옆에 이제 탐구 과정 보면 증류수는, 그러니까 얘가 저농도야, 저농도. 요거는 대략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세포랑. 여기 등장액이라고 하긴 하거든요. 이게 똑같은 거고, 얘는 이제 고농도야, 고농도. 그러니까 증류수에 넣었더니 이게 빵빵해진 거야. 물이 들어와가지고. 물이 들어와서. 근데 터지지는 않죠. 왜냐면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10% 설탕 용액은 뭐 그대로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건데 20%는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세포벽이 이렇게 분리가 된 겁니다. 탐구 문제를 1번, 2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보자. 옳지 않은 거. 1에서 설탕 분자는 양파 표피 세포의 세포막을 통과해 확산한다. 아니야. 설탕은 입자가 커서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정 1에서 20% 설탕 용액을 넣은 양파 표피 세포 안으로 다량의 물이 들어온다. 물이 빠져나가는 거죠. 물이 빠져나가는 거죠. 과정 2에서 관찰되는 양파의 표피 세포의 부피 변화는 물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맞고요. 과정 2에서 양파 표피 세포의 부피는 증류수를 넣은 것이 가장 작다. 증류수 넣은 게 가장 크죠. 왜냐면 이제 물이 들어오니까. 과정 2에서 20% 설탕 용액에 넣은 양파의 표피 세포는 세포막이 세포벽으로부터 분리가 된다. 맞아. 원형질 분리. 과정 2에서 세포막을 경계로 물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한다. 맞습니다. 1번, 2번, 4번 골라야 되고요. 이게 증류수에 넣으면 물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요. 얘가 더 커질 거고. 근데 지금 10% 설탕 소금 용액에서는 고농도니까 뭐 빠져나갈 것 같아요. 10%가 농도가 높다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요거를 확인하긴 해야 되는데 만약에 똑같으면은 얘가 뭐 그 이동하는 양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건데 지금 10%가 내부보다 농도가 높대. 그러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 질량이 각각 처음 질량에 비해 어떻게 변하냐? 증류수에 넣은 달걀은 질량이 증가를 하는 거고 물이 들어왔으니까 10% 소금 용액에 넣은 거는 물이 빠져나가니까 질량이 감소할 거고 이유는 뭐 삼투현상으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이건 넘겨보겠습니다. 보충에 봐봐. 이게
애들이 어디 많은지 보셔야 돼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게 확산되는 그림이야, 그렇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고농도에서 저농도지. 미안해. 확산은 이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되는 거고요. 삼투는 이게 이제 못 들어오기 때문에 물이 이동하는 건데, 물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거야.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 자, 요런 그림은 뭐 고등학생 되면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농도 차가 크면은 원래 어떻게 이렇게 이동 속도가 빨라져야 돼요. 농도 차가 클수록 이동 속도 빨라져야 돼. 근데 이런 애들은 계속 빨라지는데, 요런 애들은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농도 차가 크면 진짜 빨라져요. 근데 얘는 처음에 빨라지다가 안 빨라지죠. 요런 애들은 단백질을 이용해서 통과하는 애들이야. 막단백질로 통과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 막단백질이 무수히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농도차가 많아지면은 막단백질이 남아있을 때는 농도가 이동 속도가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이미 다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도차가 나더라도 증가하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줄 서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지금 막단백질이 다 채워져 있으니까. 능동수송 이런 거는 원래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능동수송은 저농도였는데 고농도로 억지로 집어넣는 거야. 이런 거는 에너지를 써요. 이런 거는. 이건 확산이 아니에요. 이거 확산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확산되려면 고농도가 저농도로 가야 되는 건데, 이거 확산이 아니고, 이거 능동수송 시키는 거야. 이래야 할 때가 있어요. 이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수송으로 이동시킬 때는 에너지를 써요. 4번부터 9번까지 한번 문제 풀어봐 주시고,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 A와 B의 이름. A는 이제 단백질, 막단백질이라고 해도 되고 단백질이라고 해도 되고, 막단백질 할게요. 막단백질. 그 다음에 B는 인지질이에요. 인지질. 근데 기억은 어떤 성질을 나타내느냐. 이게 기억은 인산인데 인산 부분이 물하고 친해. 친수성이고, 물하고 안 친한 건 소수성이에요. 소수성. 지질은 물하고 안 친해요. 자, 세포막의 특성으로 옳은 거, 단백질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세포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 게 맞고, 물질을 분자 크기에 따라서만 선택적으로 투과한다. 이게 아닌데, 분자 크기도 중요한데, 뭐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니은 골라주셔야 되고요. 확산에 대한 설명, 농도차가 작을수록 빠르게 일어나는 거 아니고 클수록, 분자 크기가 클수록 빠르게 일어나는 거 아니고 분자가 작아야지 빨리빨리 움직이는 겁니다.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스스로 이동한다. 이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확산 설명하는 거. 확산. 이런 이동 방식을 뭐라고 하냐. 확산.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퍼져나가는 건데, 지금 단백질을 통과하는 게 아니죠. 요런 애들은 무극성인 애들이어야 해. 산소나 이산화탄소 요런 애들은 무극성이고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합니다. 근데 포도당은 너무 커요. 나트륨은 그 전하를 극성을 가지고 있고, 요런 애들은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요건 아니야 지금.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니까 확산이 맞아. 확산이 맞긴 한데 특정 단백질에서만 이동하는 게 맞고요. 이게 이제 이 통로가 다 따로따로 있어요. 예, 그냥 다 통과하는 게 아니라 얘는 여기만 통과한다. 이런 통로가 다 따로 있습니다.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 차에 따라 물질이 이동하는 거 확산. 세포막에서 전하를 띤 이온의 확산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어난다. 맞아요. 전하를 띤 이온은 직접 통과 못하기 때문에 막단백질 통과해야 됩니다. 자, 정상보다 많이 쭈그러져 있는 상태는 이제 물이 빠져나온 건데, 이러면 이제 고농도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좀 빵빵해진 거는 저농도에다 집어넣었을 때 물이 들어간 거야, 안쪽으로. 자, 가와 나의 세포막, 가와 나는 세포막을 통해 물이 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결과이다. 이와 같이 물이 이동하는 방식을 삼투라고 해요, 삼투. 가와 나 중 농도가 더 높은 설탕 용액에 넣은 세포는 뭐냐? 예, 가져가. 자, 물질 대사를 돕는 생체 촉매. 많은데. 자, 원래 아무튼 다음 주까지 해서 이거 끝낼 거고, 오시긴 오셔야 되는데 말일이라 뭐 여행 가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쵸? 네, 하여튼 여행은 안 갔는데 뭐 있어요? 그때 뭐 준비해야 하는 그래서 아무튼 봐서 올 수 있으면 와.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자, 물질 대사를 돕는 생체 촉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게 종이 같은 거 태우려고 해도 원래 종이랑 산소랑 있으면은 뭔가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타죠? 한 400도는 넘어야 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요. 활성화 에너지. 어떤 반응물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얘가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활성화 에너지가 꼭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체내에서의 화학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결합이 생기려면 에너지가 필요해. 그때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근데 활성화 에너지가 만약에 이렇게 요 정도면은 어떤 애들이 이렇게 조금씩 가다가 만약에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낮아져,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반응이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그 거꾸로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잘 못 가는 거예요. 되게 느리게 가는 거야. 근데 생체 내에는 이 활성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촉매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촉매가 뭐냐면 대부분의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일을 많이 해. 낮추는 일. 높이는 것도 일부 있긴 한데 높이는 거는 부촉매라고 하고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면은 정촉매라고. 정촉매. 근데 보통은 정촉매 말하는 거예요. 정촉매.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면은 반응이 확 진행돼요. 팍팍. 그래서 촉매가 산업에도 많이 이용이 됩니다. 촉매가 있어야지 이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 그래서 촉매가 뭔지 알아야 되고,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원래는 낮추는 게 대부분이야. 높이는 것도 있긴 하고,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근데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야지 속도가 빠른 거예요. 넘어야 되는 장벽이 작아야지 속도가 빠른 거예요.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은 반응 속도가 느리다. 자, 물질 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화학 작용을 물질 대사라고 해. 근데 물질 대사는
이렇게 작은 애들을 결합을 시켜서 큰 분자로 만드는 물질 대사가 있고, 원래 컸던 애를 이렇게 분해해서 작은 애로 만드는 물질 대사가 있어요. 근데 작은 애들을 이렇게 붙이는 거는 우리가 동화작용이라고 불러. 동화작용이라고 해. 작은 애들을 크게 이렇게 만드는 건 동화작용이고, 원래 큰 애를 작게 만드는 거는 이화작용이라고 해요. 이화작용이라고 해. 근데 동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새로운 결합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그러려면은 얘가 에너지가 얘한테 이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사실 화학 결합이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래서 봐라. 동화작용은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아요. 그래서 요러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 요런 걸 이제 흡열 반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높은 상태에서 생성물이 될 때는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남는 에너지가 방출이 돼. 그러니까 발열 반응이라고 해요. 자, 동화작용은 흡수, 에너지 흡수. 발열 반응은, 이화작용은 에너지 방출. 기억하셔야 되고, 요런 게 일어나는데, 원래 있잖아, 뭐 과자 같은 거 있잖아. 그거를 불 붙이면은 잘 타. 과자 기름기 이런 게 많아가지고 잘 타요. 그러니까 과자를 연소를 시키면은 에너지가 한꺼번에 나오면서 활활 잘 타. 근데 생명체 내에서는 뭐 불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합을 끊어야 되는데 우리는 37도C 정도에서 끊어야 돼. 37도C에서. 이거는 37도씨에 과자 놔둔다라고 활활 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과자 먹으면 그걸 잘 분해해가지고 에너지를 써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면 촉매야, 촉매. 촉매가, 생체 촉매, 효소라고 부르는 생체 촉매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 그래서 37도씨에서도 반응이 일어나게 해줘. 그게 엄청 중요한 건데, 온도가 낮아도 이게 일어나도록 해줍니다. 그게 이제 생체 촉매고 효소다. 그리고 한 방에 다 분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계적으로 분해하면서 에너지가 조금씩 나오게 해요. 한 방에 다 분해하면은 우리 막 불나가지고 과자 먹고 이제 막 불나는 거야. 그럼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조금씩 내보냅니다, 에너지를. 자,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한 이유가 생체 촉매가 있기 때문이다. 넘겨보세요. 생체 촉매를 효소라고 하고,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 근데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라고 해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다른 게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거 봐봐. 요 반응열이라고 하는 거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인데, 요거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활성화 에너지만 낮추는 거야. 활성화 에너지만.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는 변화가 없고 활성화 에너지만 낮추는 거예요. 그럼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요. 근데 이런 효소가 결국에 단백질로 돼 있어요. 이 효소가 단백질로 돼 있어요.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어떤 구조가 있어. 이 구조에 딱 맞는 반응물만 반응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거를 기질 특이성이라고 해요. 기질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특정 반응물하고만 결합한다. 이 반응물을 기질이라고 하거든. 기질 특이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결합을 하면 어떻게 되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라는 거야. 그리고 생성물이 돼서 나가. 물론 이거는 이화 반응이야. 이화 반응. 왜냐면 쪼개졌으니까. 근데 이 효소가 한 번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쓰면 돼. 이렇게. 재활용 가능하다. 계속 반복적으로 쓸 수가 있다. 중요하죠. 효소의 특징, 기질 특이성이 있다. 한 종류의 효소는 하나의 반응물하고만 이제 결합을 해서 활성화 에너지 낮출 수가 있고, 효소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해 가시죠? 예. 그 사람 내 효소가 2,700여 가지나 있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뭐 먹으면은 뭐 다 분해도 하고 뭐도 해야 돼. 2,700여 가지나 효소가 있어요. 이 몸 안에. 그래서 각자 알아서 잘 하고 있어요. 알아서. 자, 효소의 생명 현상. 이 영양소 소화하는 거, 뭐 아밀레이스, 뭐 트립신, 펩신 이런 거 다 효소예요, 효소. 생장할 때 내 구성 물질을 만들어야 되잖아. 내가 밥 먹고 고기 먹고 이런 다음에 나한테 맞는 물질을 만들어주는 동화작용을 효소가 하는 거예요. 동화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생장할 때. 뭐 혈액이 응고될 때 이런 것도 효소가 필요하고요. 혈서판에 들어있는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해독작용 이런 것도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변화는 전부 다 물질 대사 이런 건 다 효소가 관여하는 거예요. 효소가 관여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지금 잘 살게 해주는 겁니다. 좀 빨리 했는데 효소의 이용. 근데 효소를 빨래할 때도 뭐 효소가 들어가 있는 빨래, 뭐 화장품에도 들어있는 효소 이런 거 있어. 요런 애들 뭐 식혜 만들 때도 아밀레이스 효소 씁니다. 그래서 몸 안에서만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몸 바깥에서도 작용해요. 몸 바깥에서도 작용합니다. 뭐 단백질 분해 효소 이런 것도 다 작용하게 되고요. 뭐 여러 가지 효소를 이용해서 측정도 하고 소화제도 만들고, 뭐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 효소가 들어가 있는 화장품, 치약, 뭐 세제 이런 거 있고요. 식품 분야에 쓰이고 섬유 분야에서도 효소를 이용해서 섬유의 친수성을 높인다. 효소가 각종 쓰인다는 거 여러 가지로. 효소는 생체 촉매야. 원래 생체 촉매인데 뭐 치약, 화장품, 효소, 세제 이런 거 다 쓰인다라는 겁니다. 자, 넘겨서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로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봐봐, 생간, 간인데 이제 삶은 간 아니야. 삶은 간은 소용이 없어요. 삶은 간에 효소가 파괴돼. 생간이랑 감자 이거를 과산화수소에 넣어. 그럼 여기에 과산화수소가 원래 분해 반응하면 산소가 발생하거든. 산소가 뽀글뽀글 나오는 거야. 여기에 향불 넣으면 확 타요. 산소가 많으면 불이 잘 붙으니까. 그래서 감자랑 생간에는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카탈레이스 효소가 들어있다라는 거야. 탐구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해보시고요. 1, 2번. 아빠 이게 옳지 않은 건데요. 10ml 사용하더라도 3에서 시험관 A의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원래 얼마 썼지? 5 썼네. 3에서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지지 않아요. 어차피 뭐 불 잘 붙고 이런 거는 달라지는 게 아니야. 5% 과산화수소를 사용하면 3에서 시험관 B씨의 기포 발생량이 증가한다. 그러긴 하겠네. 원래 3%였는데 이 3%라는 말은 이게 순전히 과산화수소만 있는 게 아니라 물하고 과산화수소랑 섞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도가 더 진하니까 산소가 더 많이 발생하네. 3에서 생긴 생간 대신 삶은 간을 사용해도 달라지잖아요. 삶은 간은 이렇게 효소가 파괴가 된 거예요. 가열하면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삶은 간은 이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자 조각 대신에 감자즙을 사용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맞아. 감자즙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3에서 더 이상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 시험관 B씨에 과산화수소를 추가해도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 네, 틀렸는데 다시 발생해. 왜냐하면 효소는 재사용이 되기 때문에 또 효소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카탈레이스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집어넣으면 다시 또 돼요. 과정 4에서 향불을 시험관에 넣을 때 V씨가 과산화수소 수에 잠기도록 하면 안 돼. 지금 꺼져. 물이 있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3번, 4번, 3번, 5번, 6번이고요. 자, A와 B에는 3%였네요.
과산화수소가, C에는 5%. 그 다음에 B와 C에만 감자를 넣었대. 감자 넣습니다. 그럼 이거 기포 발생해요. 가장 먼저 부풀어 오르는 것은 C고, 왜냐면 이제 농도가 진하고 촉매를 사용했으니까. B에서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때 3% 과산화수소를 더 추가하잖아. 그러면 또 기포 발생해. 기포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효소는 재사용이 가능해요. 자, 할 것 같지요? 일단은 여기 그래도 숙제로 내줘야겠어요. 252, 253. 요게 마지막 부분이 좀 중요한 게 있어. 이거 세포 내 정보 흐름이라고 해서 이거 되게 좀 신기하고 재밌는 거 있어요. 여기까지는 꼭 쌤이 했으면 좋겠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신기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DNA의 역할이 뭐냐 이런 거 이제 제대로 알려주는 거거든.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단백질을 만들게 되냐. 아무튼 다음 주에 못 오면은 뭐 하여튼 영상으로 대체라도 할게요. 알겠죠? 왔으면 좋겠고. 수고했습니다.